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런 중2화학에서 오늘 이어서 중3화학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화학에서는 크게 화학 반응의 규칙과 그리고 그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네요. 응? 너 책 있어 없어? 그게 뭐 12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같네요, 그죠? 네. 자,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물질 변화 화학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 규칙과 그리고 세 번째 단은 이제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질이 변화한대 하면서요. 뭐 크게 우리가 소개한다는 것은 결국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이죠. 물리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뭐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쪼개진다든지 또는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바뀐다든지 또는 섞이는 혼합작용 대표적인 혼합작용이 아무래도 물에 녹는다 하는 용해 과정들 꼭 물이 아니라 상관없겠죠. 용배가 꼭 물이 아니라 뭐 에탄올이 됐든 벤젠이 됐든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용매에 섞이는 과정 용해 과정 이런 것들을 물리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탕이 물에 녹는다 하더라도 설탕 분자 자체의 성질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건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해요. 물리 변화라는 것은 이거는 분자의 재배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화학 변화는 뭐지? 분자가 자체가 원자의 이제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형성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원 과정에서 많이 공부했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나지 하겠다고요. 대표적인 물리 변화가 뭐 있다고? 상태 변화가 있어요.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대체로 많은 데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삼각형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상태가 올라간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올라간다고 내가 표현을 할게요. 무슨 뜻이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 즉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올라가요. 상태 변화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융해입니다. 필요하다면 유해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흡열 반응의 뜻입니다. 액체에서 기체의 상태 변화 뭐라 부른다고? 기화. 그렇죠. 기화죠. 이것도 역시 기화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올라가네요. 뭐라 불러? 그렇죠. 승화라고 했습니다. 승화열을 흡수하네요. 워낙에 승화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승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 세 가지. 나프탈렌, 아이오딘, 드라이어스. 이산화탄소나 드라이에스나. 저 딴 거 있는데 나프탈렌, 드라이어스. 그 하나 뭐였지? 그래서 세 개요. 하나. 아이오딘. 예, 아이오딘이 되겠습니다. 승화 잘 일어나는 거 드라이에스 있었죠? 네. 자, 이때 솔리드 써놓으면 이제 고체 드라이에스를 쓰겠습니다. 만약 기체를 썼다면 그냥 이산화탄소 기체 이렇게 되는 거죠. I2 아이오딘 역시 마찬가지 솔리드 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아이오딘 고체 네. 색깔 노란색. 보라색. 어? 보라색. 네, 그렇죠. 아깝다. 뭐가 아까워 노란색보다 너무 다르잖아. 어? 뭐 주황 정도 해놨다면 주황이 아니라 자주색 뭐 이랬다면 하겠지만 자홍색. 예. 아이오딘은 양이 적을 때는 빛이 좀 통과되면서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좀 양이 많으면 빛이 통과가 좀 잘 안 돼서 흑자색을 쓰고 있습니다. 흑자색이요? 이 자자가 무슨 자자지? 자주색 할 때. 예, 보라색 할 때 자자예요. 양이 적을 때 빛이 어느 정도 통과돼서 보라색으로 보이고 양이 많으면 빛이 통과 안 되니까 자수색이 살짝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은 느낌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외에 나프탈렌. 납탈렌 되고 있네요. 납탈렌 벤젠고리가 두 개 붙어 있는 방향주탄수죠. 구조식을 간단히 쓴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벤젠고리 하나만 붙이면 벤젠이잖아요. 네. 하나 더.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제 납탈렌이라는 놈이 되겠습니다. 방향주탄수 하면서 나왔던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재 인천과고 1학년 쪽에서는
이 탄화수소 및 유도체에 대해서 1학년 2학기 때 하겠다고 뻥 쳐놨었거든요. 네.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2학년 넘기네요. 나이스. 프로필은 좋아하는 거. 이거지. 예, 이거는 이제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성질체 세는거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일수 또는 뭐 순열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나오게 만드는 뭐 원순열하는 그런 쪽에 나오는 놈들이 되겠습니다. 분자식 써보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네. 분자식 쓰면 탄소 네. 10개, 수소 8개입니다. 아 여기. 수소 위치는 네. 예,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를 염소 원자 2개를 치환시켰을 때 가능한 경우일수, 하시면 되는 이성질체 개수 뭐 이런 것들. 아. 아. 하고 2학년 때예요? 뭐 탄화수 유도체 2학년 때 하도록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승화된 것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네요. 조금 더 오버해볼까요? 융해된다 또는 기화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네. 융해되는 온도가 있을 것이야. 뭐라 그러지? 녹는 점. 그렇지. 녹는 점이라 불러요. 멜팅 포인트. 다시요. 기화되겠대요. 물론 여기에서 기화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증발하고 그럼. 끓음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끓음이 되겠죠. 네. 끓는다 의미가 뭐랬지? 그 액체 대기압이랑 전체에서 그거 대기압이랑 그거 그냥 그거랑 같은 거. 그거 보일링. 예,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 끓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화학 투 정도 공부했으면 뭐 했어? 대기압이랑 그거랑 대기압이랑 뭐? 같을 때. 뭐지? 아는 건데. 몰라요. 그것도 안 했어요. 선정적 문제 아니야? 아니. 증기압과 대기압이 아 맞아 중계. 같아진다는데 그게 끓는다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예, 뭐 총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날 때 그때가 끓는다.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몰리 포인트라는 이름을 쓰면 될 것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흡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오면 발열될 거 아니야. 네.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 예, 그렇죠. 액화라고 해요. 응고. 액체에서 고체로는 고라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승화. 승화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액화열을 방출하는 발열, 응고열을 방출하는 발열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출입은 반드시 화학 반응에서만 에너지 출입이 소모됩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물리 변화도 에너지 출입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즉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대해서 말입니다. 흡열의 대표적인 놈이 뭐라? 융해,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수반될 수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 발열인 것, 물리 변화에도 역시 발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액화, 응고,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직접적인 승화, 발열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확인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물리 변화가 네. 물리 변화가 분자의 재배열로서 이런 상태 변화도 있었지만 또 대표적인 물리 변화가 있어요. 녹여. 깨는 예. 거.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융해. 네. 용해 과정이 있어요. 아이고. 용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용해 과정은 모든 기체 물질들은요 발열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좋은 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화학 평형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평형만 쫙 나오고 있어요. 평형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모든 기체는 발열입니다. 그래서 발열인 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X축 온도에 따른 Y축 용해도. 여러분들 중2 때 용해도 곡선 배웠잖아요. 네. 네. 기체 용해도는 어떻습니까 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져요. 예,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물어봤는데 거기서 뭐라 했어? 못했는데 다. 나 그때 그 샤르르 법칙이 서울에서 뭐 샤르는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이루는 거 용해도
온도가 올라가서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하는데 이 원인을 물었다고요? 아니 원인을 원인을 물은 게 묻지는 아니라 않을 텐데 압력과 온도 아니 저는 맞았는데 질문이 저기 아니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인은 중학교 교과 과정은 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온도가 올라갔을 때 용해도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결과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 이런 것들은 자주 물어봅니다. 예.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온도가 올랐을 때 용해도가 기체 용해도가 떨어져서 꿀. 음? 꿀. 꿀? 꿀. 꿀? 꿀? 뭔가요? 꿀 속에 있는 포도당이 결정화돼서 가루로 떨어지는 거 말하는 겁니까? 네. 그거 기체가 아니잖아요. 탄산. 예, 탄산음료. 네. 탄산음료, 아, 차가운 탄산음료와 네네. 뜨거운 탄산음료 어떤 거 마실래요? 차가운. 차가운 거. 뜨거운 탄산음료는 탄산이 제대로 녹아있을 리가 없어요. 없잖아 하는 거라고요. 이래서 또 어떤 거 있어? 뭐지? 이게 중1 내용이잖아. 저 중2 내용이잖아. 기억이 안 나요. 더운 여름날 연못에 산소 용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뻐끔뻐끔하러 올라오더라 하는 거 아 맞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기억 끝났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거는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당연히 어렵고 이건 나중에 르 샤틀레이 법칙이라고 해서 화평형 이동에 관한 법칙으로 소개돼야 되는 그 지금 원인은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로 인한 결과,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의 대표적인 예 이런 것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얘기들 방금 얘기했던 탄산음료, 이산탄소 용해도 즉 온도가 높았을 때 기포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더운 여름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와서 산소 부족해서 뻐근거리는 것 이거는 중학교 때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어? 네. 그럼 대부분의 액체라든지 네. 액체라든지 고체는 흡열입니다. 네. 흡열이 된다는 것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 증거? 증가되는 그림들이 나온다고요. 네. 중2 때 온도에 대한 Y축 용해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얘들처럼 이렇게 되는 놈이 없잖아 있겠습니까 하면 얘 있어요. 근데 어떤 올라오지 놈이에요? 않을까요?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당신들한테 못해도 5번 했을 거야. 진짜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흡열이니까 뭘 기억해달라? 예외. 다시 말하면 발열된 놈을 몇몇 가지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네. 액체의 대표적인 놈은 황산입니다. 탄산. 그래서 황산을 물킬 때 물 다량에다가 황산 조금 부어합니까? 황산 다량에다가 물 부어합니까? 항상 다행이다. 에라이 물에다 호스는 예, 물 다량에다가 황산을 부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엄청나게 황산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용해열이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 케이스를 했다면 너무 뜨거운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고 인해서 잘못해서 유리가 깨지고 황산이 내 발을 적실 수 있다고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했었긴 한데 기억을 그래서 못했어요. 황산을 용해시킬 때는 다량의 물에 소량씩 황산을 조금씩 섞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어? 황산 용해 과정이 뭐라? 엄청나게 발열해요. 당연히. 참고로 진한 황산은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진한 황산의 농도는 대략 98%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물이 별로 없어요. 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용액에서 그렇죠. 물이 녹아서 H 플러스를 내야 되는데 강한 진한 황산 98% 되면 물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바로 pH 점을 꽂으면 그렇게 pH가 산성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만만할까요? 아니요. 진한 황산이 또 다른 용도 있죠. 흡수. 물 흡수? 흡수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아, 물을 엄청 잘 흡수해요. 심지어 물이 없어도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네? 공기에서 흡수해요. 물이 없어도 물을 흡수한다는 게 뭡니까 하면 수소하고 산소 원자가 들어있는 놈들한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의 비율로 뽑아내요. 미친놈인가 봐. 그래서 포도당, 설탕 또는 우리 몸의 이런 것들에 진한 황산 보면 검은색 등. 물을 뽑아내면서 탄소가루만 나와요. 설탕이나 그게 설탕에 진한 황산 보면 시커먼 탄소 덩어리만 남아요. 진한 황산이 강력한 흡습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4년 기하면서 후반부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에이 자, 고체 물질 세 가지는
수산화 나트륨이 있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그다음 CaCl2 염화칼슘 쓸게요. 염화칼슘 어디다 쓰이죠? 제설제. 제설제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눈 왔을 때 제설제 뿌려놓으면 그 주변이 동그랗게 녹아있죠. 염화칼슘 녹는 과정에서 열연제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더 쓴 게 산화칼슘이에요. 이거 어디다 쓴다고? 몰라요. 5년 후에 이어부터 써야 된다니까? 아,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예. 이거? 산. 예, 맞아요. 아, 그 밥 보글보글. 예, 예. 아. 발열팩이 쓰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당신이 하는데 내가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몇번 강원도 하셨죠? 제발. 뭐래? 10월에 강원도. 짝대기 하나일 때 강원도에. 아, 자, 그래서 물리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흡열과 발열에 대한 물리변화에도 엘렌 출입이 있다는 거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거 찍어.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아유, 이 데이터만 이거 사진 데이터만 날만 있죠. 그래서 사진들이 진짜 깜짝이야. 많아요. 보지도 않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기고. 하다못해 프리라도 해놓으면은 뭐 좀 찍어도 부질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보잖아. 맞아요. 괜히 저기 용량만 차지하고. 에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고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하고 핸드폰 찾아보면 가끔 있어요. 아, 뭐 외우겠죠 언젠가. 찾아보시겠습니다. 항산. NaOH, 항산. CH2, CaO. 아, 외웠어요. 얼마나 뵐것 같아? 자, 그렇다면 화학변화 원자의 재배열이라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 봅시다. 화학을 크게 쓴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바다 한다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화학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A하고 B가 붙어서 AB가 돼요. 아, 그거요? AB가 A하고 AB. B로 나눠지네요. A, B가 플러스 되고 C가 AC AC 플러스 플러스 B. B. 뭐 반대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요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 부르지? 화학. 그렇죠? 화합이라고 부르네요. 분해. 이쪽은요? 분해. 분해 반응이겠습니다. 치환. 치원. 마지막은 알아요. 치환 반응이겠습니다. 언제 외웠죠? 이거 언제 배우냐고요? 저도 세네 번 했어요. 중3 때 가르쳐 보잖아요. 알긴 아는데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에서 안 알려줬어요. 그래도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온투 자. 화합의 대표적인 예, 뭐 있을까? 이건 반응 엔탈피 하면서 소개했던 내용들이죠. 물. 물. 수소, 산소 반응시켜서 H2 물을 만들게 돼요. 염화수소. 물의 전기분해. 산소 플러스 산소 통해서 CO2를 만들게 밑에 돼요. 거. 이렇게 하면 화합되겠죠? 네. 그다음 분해. 물의 전기분해. 예, 반대로 하면 되겠죠? H2 물을 전기 분해해서 안. 수소하고 산소를 얻어요. 이거는 전기 분해네요. 네. 분해하는데 전기 분해라는 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매분해. 예, H2O2 과산수에다가 MnO2 이산화탄 가지 같은 촉매를 집어넣어서 물과 이거지. 산소로 보관해놓은 예, 이거는 촉매 분해네요. 또 하나의 분해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열분해. 그렇지, 열분해 있겠죠? 주철분. 한산칼슘에다가 가열분이 지져가지고. CaO 산화칼슘과 이산탄소가 되고 있어요. 예, 열을 집어넣어서 열분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치환 반응이라고 해놨네요. 뭐 염산에다 마그네슘 넣었을 때 수소기체 나오고 염화 마그네슘 넣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치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도 이런 일련의 화학 반응에도 역시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소가 탄다, 탄소가 탄다 하는 이런 연소 반응은 발열이잖아요. 네. 반대로 물을 전기 분해시키는 것은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요? 진짜 흡열이 진짜지. 자, 지금까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 물리변화와 화학반응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광합성 면반응이요. 예. 이게 그 물이 광분해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예, 예.
걔는 무슨 분해로 가야죠? 이게 광분해죠. 그냥 방금 광분해. 물 광분해예요. 그래서 그 물의 광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게 가장 수소를 얻는 깨끗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을 전기분해하겠다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또 어디서 발생시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NADPH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말. 기도 근데 이게 생명체 내에서는 그래 물이 광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도 소규모 수소 생산이도 되겠습니까? 대규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소규모하고 대규모는 또 좀 얘기가 다르죠. 네. 압력에 따라서 평형이 또 이동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가보십시오. 이게는 화학 반응 보면요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요 세거나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도 있을 것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반응 한 세 가지만 해볼래요? 빨리는 전기분해. 예, 타는 거 수소 연소? 불 때리면 예 타는 거 연소 반응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또 그러네요. 산행기 중화 반응 굉장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죠.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앙금 생성 반응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죠. 그럼 반대로 세거나 네거나 느리게 일어나는 거가 있을까? 금속의 그 산업? 금속이 녹쓰는 거. 네. 네. 만약 금속을 직접 마그네슘 집어넣어서 염산에 집어넣어서 수증기 한다면 이때는 빨리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냐고 철이 천천히 녹쓰는 거 이런 것들은 느리게 일어나죠. 또 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음식물이 썩어 나가는 거, 부패되는 거. 여름에 빨리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음식 만들고 내놓고 2분 동안 안 먹으니까 금방 부패. 그건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지 않겠어요? 다른 근데 수소는 여기 한가득 수소 채워놓고 산소 넣고 스파크 한번 띄워놓으면 예 1초도 안 돼? 끝 되죠. 물론 주변에 그죠. 탄소는 좀 오래 어? 탄소는 좀 오래 탄소 연소 반응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수소 연소 반응을 갖고 있잖아요. 탄소 연소 반응은 좀 상대적으로. 근데 탄소 연소 반응으로서 수시 탄다 하는 것들은 고온이라면 꽤 빨리 일어나죠. 이해했어?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느리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에 13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이 새롭게. 오랜만에 기가 어떡하냐고. 키가 망했냐? 그러니까 내용이 저만 플러그 수온차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기가 하더라고. 싫어요. 심하네. 맞아요? 이게 보이면 안 되고 라디오가 쏘고 아래는 차갑고 아니면 위에는 따뜻하고 암모니아 이거 안에서 액체를 이용하겠지. 올라가면 기체로 이용할 거는 뜨거운 따뜻하니까 이용해서 컵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했거든요. 아몬이라는 불성이 얘기해서 암모니아를 착지로 너희 시끄럽게 그래라. 음성 피드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기가 좀 도와주세요. 어? 기가요. 이거 뽑아. 집 보고 싶은 집 뽑고. 이거 내용이 어렵대요. 수소 수력 발전이 4개. 자, 페이지 14페이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 한번 써봅시다 하네요. 화학 반응식. 이거는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과 오른쪽에 생성물을 써주면 되겠죠. 필요하다면 상태까지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체, 액체, 고체 또는 수용액. 그리고 이런한테는 아직은 어렵지만은 학년 더 올라가면 열화학 반응식, 열화학 반응식.
여기다 열의 플러스 추리까지. Q 예, 이런 거까지 하는 거예요. 됐어요? 화초에서 예, 여러분한테 열화 반식 또는 뭐 엔탈피 변화 이런 것들로 소개해봤죠. 엔탈피. 뭔가 자, 우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물이 누군지 생성물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반응하는 개수 B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과 두 개의 산소 반응해서 CO2 그리고 두 개의 H2O 쓴다면 반론. 각각 반응하는 기체인 경우에 한해서 반응하는 자, 아직은 중성분 몰수 B는 뭐 필요 없고 반응은 분자수 B 그리고 기체였다면 부피 B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 원자량이라는 단원이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원자량을 알면 반응하는 질량비도 알죠. 원자량을 알겠다는 것은 분자라는 거잖아. 네. 각각 분자를 내면 얘는 16고 얘는 32라는 분자량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16짜리 하나에 30짜리가 몇 개? 두 개부터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네. 반응하는 질량비까지도 원자량을 알고 또는 분자량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중3에서는 원자량, 분자량을 필요가 가르치진 없다. 않았죠. 이해됐습니까? 네. 페이지 14페이지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른쪽 페이지에 화학 반응식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정보들도 소개되고 있네요. 네. 암모니아 합성의 의미. 너도 암모니아 합성 나오지 않냐 시험에? 화보에 아모니아 해가지고 나와. 예, 공기를 생물사회에 따로. 있어서 예, 질소가 꽤 중요하죠. 그렇죠. 그 질소를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가 엉서요. 없어서 질산이온 또는 암모늄 이온의 형태가 되었어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겠습니다. 자연에서도 분명히 질소가 고정되어서 질산이온 또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만큼 식량 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비료 대표적으로 요소 비료, 질소 비료, 요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그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꾸고 이랬습니까? 네. 그래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었다. 똑같은 면적 대비 훨씬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조선시대에 비해서 훨씬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다량의 쌀을 생산해내고 있는 게 문제의 상황입니다. 또한 그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수확량을 얻는 그 품종 개량을 나중에 육종이라 불러요. 네, 육종. 생명과학으로서 육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상 우리가 먹는 배추도 육종된 지, 다시 말하면 현재 배추로 된 지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진짜요? 예. 즉 지금 보면 뭐 날씨하잖아요. 네. 이 배추 실물 보셨어요? 산지에서 이제 배추 바깥쪽에 다 떼고 좀 너저분한 거 떼고 안쪽에 깔끔한 것만 이제 우리가 마트에 배송된 것을 보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너덜너덜한 것들이 많습니다. 배추가 비싸는데. 예. 근데 산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로 올라있지는 않았는데 뭐 우리나라에 항상 가운데 유통이 대통령. 껴서 그렇습니다. 화반식 개수 맞추는 거 뭐 여러분 꽤 많이 해보셨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게 맞추는 기준이었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C2H5OH 이름은 에탄올입니다. 여기에 산소 반응 채워서 이산탄소와 이거 외웠었는데. 만들어지겠는데요. 이거 왜 외워? 몰라요. 725였나 몰라요. 그래서 반응전 화학 반응전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뭐야 돼? 두 개. 같아야 돼요 했습니다. 탄소 원자가 두 개니까 이산탄소가 몇 개 만들어야 된다고? 두 개. 이건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수소 원자의 개수를 세봐요. 수소 원자의 개수는 여섯 6개예요. 개. 그렇게 되면 물은 몇 개 만든다? 네. 3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4개의 산소, 3개의 산소 합이 7개의 산소 원자인데요.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산소 원자 따라서 세 3개의 개. 산소 분자면 되겠다는 거죠. 화학 반응전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안 난다. 않았습니다. 무슨 법칙이지?
예, 질량 모든 법칙이죠. 누가 발표했죠? 돌턴. 예? 더워. 얼라? 아는 아저씨인데. 돌편은 1800년대 라부아지에. 예, 라부아지가 발표했죠. 다만 라부아지는 왜 그런지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그런지 몰랐고요. 실험해보니까 그러더라. 예,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라고 이제 화학 발전에서 원자의 종류가 계속 안 바뀌고 원자가 안 쪼개지고 또 원자는 또 같은 한 종류 원자 같은 질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된 게 그게 1801년에 돌턴 원자 설하는 거잖아. 선생님 게이리석은 누구예요? 게이리석은 기체끼리 반응시켰을 때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기체. 아까 뭐 여러분 암모니아 얘기했는데 네. 질소하고 수소 반응시켜서 두 개의 암모니아가 얻어지는데 네. 반응 전후에 질소 원자의 개수, 수소 원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질량 보죠. 보존 네, 법칙입니다. 법칙. 암모니아 만들 때 질소 28g 대 수소 6g 다시 말하면 14대 3의 질량비로 반응하는데요 라고 했다면 무슨 법칙이야? 일정 성분. 네, 그건 일정 성분 그게 법칙이에요. 게이리석 오케이. 아니 일대 일정 성분 선생님이요. 법칙은 프로스트가 발표했고요. 프로스트 오케이 알가리. 프로스트. 1799년에 프로스트가 일정 성분 법칙을 발표했고요. 게이리석은 뭐지? 예, 게이리삭은 이제 기체끼리 반응시켰대. 다들 기체예요. 반응하는 부피 비를 볼 때 아, 게이리. 일정한 정수 비로 나오네요. 1대 3대 2라는 일정한 부피 비가 나와요. 일정 기체 성분비. 어? 기체 반응의 반응의 법칙. 오? 그게 게이리삭. 오? 질량비가 일정 성분비. 질량비가 일정 성분비. 왜 그러세요? 네,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아니 너무 오래되다뇨. 단위 부피에 들어가 있는 운동 압력을 봤을 때그 기체 반응의 법. 분자의 개수가 같은 이유가 오. 뭐예요? 그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요.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압력 같으면 같은 부피세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라고 했던 건데요. 다시 말하면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가 서로 비례해요. 라고 했던 겁니다. 네. 이거는 왜 그래요? 분명히 기체 자체의 크기는 달라요.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다르죠. 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죠. 공간 부피에 비해서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만 하거든.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뭐다 못했을 때. 워낙에 기체라는 건 공간 부피가 넓어서 분자 사이 거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분자 자체의 크기로는 즉 분자 자체가 좀 더 큰 분자인지 작은 분자인지 수소처럼 작은 분자, 암모니아처럼 상대적으로 좀 더 큰 분자 상관없이 온도압력 같으면 같은 부피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왜 나왔다고요? 해보니까 이러네. 해보니까는 이거죠. 네. 기체 반응의 법칙이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특정한 부피비로만 반응하는데요 라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 게이리삭이 발표했던 기체 반응의 법칙 이거요. 네. 역시 왜 그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 뭐가. 아보가드로 법칙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화학 반응은 규칙에 대한 내용들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소개될 내용입니다. 점령이 맞네. 곱하기 12. 됐어? 자, 10분간 휴식. 아싸. 셋. 하나. 둘.